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입니다. 동공부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 굉장히 최근 책입니다. 워낙 9점 이상 되는 평점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책이고요. 이 책도 아주 꼼꼼히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책에 힘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이는 에릭 바커라는 사람이고요. MIT,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초청한 그런 화제의 강연자이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성공 법칙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V 추월 차선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이 책에서도 성공 법칙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반부터 내용이 굉장히 강력해요. 핵심 주제는 무엇이 진짜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이 못해서 혹시 내가 성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무엇이 진짜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거기에서는요. 첫 번째로 일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신화를 들여다볼 것이다.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나누는 과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배울 점을 찾을 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동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지금과 내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아는 것이며 주위 상황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되게 간략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모범생하고 반항화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할까? 어떠셔요?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전에도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 말이 나옵니다. 전교 1등이 사회 1등이 되기 어려운 이유. 아까의 그런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교 1등이 사회 1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두각을 보이게끔 만든 바로 그 요소가 교실 밖에서는요, 홈런 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 제도는 한 분야의 열정이 뚜렷하고 그 분야에서 높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반대로 수석 졸업생들은 지극히 실용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은 군말 없이 규칙을 따르면서 깊은 이해보다는 성적표의 A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규칙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삶에는 규칙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삶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따라야 할 노선이 불투명해지는 순간 우등생들은 어떡하지? 나 A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등생들은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1등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막대 먹은 성격 덕에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엄청 모든 것에서 반듯하고 뭐 이런 책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처칠은 별종이었고요. 그는 조국이 조국 사랑이 너무 지극했대요. 지극한 것을 넘어서 대영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다 싶으면요, 그냥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디도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도의 평화적 민중 봉기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그는 영국판 치킨 리틀이었대요. 이 디즈니의 만화 주인공인데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 반응하는 그런 성격이래요. 보통 왜 리더들은 이렇게 중용을 지켜야 되고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조국의 해가 되는 것에는 그 피해가 크든 작든 혹 상상에 불과하더라도
대놓고 욕을 막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처칠을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한 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막대먹은 품성이라고 해요. 놀랍죠? 처칠의 그런 편집증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지력을 발휘했어요. 궁금하죠? 그가 보기에 학교 깡패가 점심값만 얌전히 뜯어내고 자리를 떠날 리 없었다. 보기에 그러니 그 깡패를 세게 한 방 먹여야 했다. 처칠의 정치 초기 경력을 그의 거의 끝장낼 그런 뻔한 편집증적인 열성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영국에는 꼭 필요한 이런 자질이었대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늦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딱 그런 막대먹은 품성으로 적절한 시기에는 딱 한 방을 먹일 줄 알았던 거죠. 그 당시 그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했었던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올곧은 사람만이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픽사 아시나요? 저 픽사 너무 좋아하는데 픽사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우수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 했었을 때 갔다 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감탄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냥 작은 드로잉 하나에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쩜 이렇게 훌륭한 캐릭터를 몇 개의 드로잉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상상력하고 그들의 고민했던 시간들, 그 창의력을 저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엄청났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하나, 말도 없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많은 말을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미친 자들이 모여서 오스카 최우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뭐에 좀 성공하려면 좀 미쳐야 되나 봅니다. 약간 막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저는 너무 그런 쪽이었었어요. 너무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스티브 잡스는 고민이 많았대요. 픽사의 다른 중역들도 그랬고요. 픽사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토이스토리 2, 벅스 라이프로 대박을 쳤지만 창의성의 대명사인 픽사 스튜디오가 성공을 거듭하며 성장하다가 약간 굼떠지고 결국에는 안주할까봐 염려스러웠대요. 그리고 막 차기작을 계속 준비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인재를 데려와서 새 피를 수혈해야 했는가, 아니면 최고의 실력자들에게 그냥 의존을 해야 했는가 막 고민을 하다가 안전이 제일인 여과형 인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직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성공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픽사의 스튜디오는 전체를 싹 바꿔버렸고요. 검은 양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입증할 기회를 주었고 이곳의 작업 방식을 무수히 바꿔버렸다. 우리가 만든 영화는 전작인 니모를 찾아서보다도 1분당 제작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세트 수는 3배였으며 전에는 하기 힘들었던 작업들도 다 할 수 있었다. 모두가 픽사의 우두머리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미친 짓을 하게 해준 덕분이다. 새 프로젝트의 명칭은 인크레더블이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6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거두었고요. 오스카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뒀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거만하고 부정적이고 어수선하며 학교 성적도 낮은 편이었다. 선생님들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창의성이 높은 학생을 싫어한대요. 그런 학생들은 시킨 대로 고문고문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직원이 될까? 글쎄, 짐작하겠지만 창의성은 직원 고과 점수와는 반비례해요. 창의성이 높은 직원은 CEO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낮지요. 자, 평균이라는 말 한번 해볼게요. 평균 어떠세요? 네, 저도 한번 옛날에 그 영어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외국인이 그 약간 아카데믹한 원어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어요. 그 사람이 옳지 않다. 근데 이거를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함정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이라면 익히 알겠지만 평균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단어래요. 머리는 냉장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발은 버너 위에 올리고 있을 때에도 평균 온도는 괜찮지 않은가? 나는 평균을 가장 경계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머리는 찬 데 가고 발은 버너에 가도 온도는 똑같지 않은 거. 이게 너무 틀리다는 거죠. 독특한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좋은 자질도 양극단에서는 굉장히 나쁜 자질이 될 수 있고 8개월 동안 잘 입고 다닌 자켓일지라도 한겨울에는 멍청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증폭제 역시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아주 끔찍했던 자질과 품성도 특정 상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공감 가요. 마치 제가 갖고 있던 어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조직에 딱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품성이 돼버리더라고요. 마치 평범한 시내 도로에서는 몰기 힘들지만 카레이싱에서는 신기록 경신을 할 것 같은 경주차 포뮬러1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과의 양극단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고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인 이런 분산, 평균에서 벗어나는 이 분산인데 평균을 늘리기 위해 최악을 없애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이래요. 근데 최악을 없애다 보면 분산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함의 일상성이라는 기념비적 연구에서 데니엘 챔블리스는 최정상 선수들의 피를 깎는 헌신과 변함없는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오랫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은 헌신이라는 단어로만은 부족하고요. 그냥 강박이라는 표현으로는 머리가 끄덕여진다. 증폭제란 스포츠처럼 우리 개인의 기량과 전문 능력이 중요한 분야에만 해당하고요. 나머지 사람들 세상에는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요. 세계 최고 부자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부정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아웃라이어의 기질은 전혀 없고요. 또 성실하게 규칙만 얌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그들 중에선 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많이 연구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400명의 부자 중에 58명은 대학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고요. 이 58명의 순 자산은요, 평균 48억 달러래요. 이것은 전체 400명의 순 재산 평균보다 167%나 더 많은 것이며 아이비 대학을 나온 그런 부자들의 순 재산 평균보다 2배나 더 많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첫 번째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누군가의 뒤를 쫓지 마. 그래서 결코 앞지를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